첫 번째는 뭐냐면 벤치마킹 기준을 정의를 해야 돼요. 기준이요. 근데 대부분들의 웹기획자들의 벤치마킹 보고서를 봤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 해요.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벤치마킹 할 때 UI로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디자인, 버튼, 내비게이션, 레이아웃, GMB 위치, LMB 위치, 검색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 80~90%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벤치마킹이에요. 왜? 그게 실제로 기획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나 실제로 그 장표가 실제로 웹기획 나중에 나온 산출물 있죠. 연관이 안 돼요. 그럼 왜 그것을 UI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했냐라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벤치마킹 하는 걸 좀 봤어요. 대학생들이 제가 대학교 가서 수업을 한다면 벤치마킹 해봐라 그랬더니 80~90%가 다 UI하고 디자인이더라고요. 왜? 색은 볼 줄 알고 UI는 일단 알고 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벤치마킹을 할 때.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신입차, 1년차, 2년차 나온 산출물들이 벤치마킹 산출물이 거의 동일해요. 유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UI 디자인을 벤치마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은요. 서비스로 벤치마킹을 해야지 UI로 벤치마킹을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벤치마킹 다음에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방법론에서. 바로 IA라는 거죠. 정보구조요. 정보구조는 다시 말하면 컨텐츠 설계예요. 다시 말하면 컨텐츠 설계라는 거죠.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은 컨텐츠를 벤치마킹 해야 하는 거죠. 컨텐츠를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조합을 하는 게 바로 IA죠. 컨텐츠 설계잖아요. UI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 게 아니죠. 왜? UI는 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사이트에서 역할을 정의를 못하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서비스 전략까지 나오고 컨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략이요. 전략이 컨펌되면 그때 UI가 따라오죠. 그렇죠. UI를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자들한테 전략을 갈 거냐. 그 다음 디자인 전략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떤 사이트의 역할, 서비스 전략 이런 것도 고민이 없는데 UI 디자인을 벤치마킹 해봐야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IA가 정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IA를 어떤 식으로 UI를 설계할 거냐 그때 UI와 디자인을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벤치마킹은 뭐냐? 컨텐츠 설계를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IA를 위해서. 우리가 IA를 이야기할 때 UI를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이트 맵 1대수, 2대수, 3대수를 보면요. UI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메뉴에 대한 분류, 메뉴에 대한 논리, 메뉴에 대한 디스크레션이 우리가 만들어야 산출물이잖아요. 산출물은 결론은 컨텐츠라는 거죠. 그럼 기준은 뭐냐? 기준은 벤치마킹 기준은 컨텐츠로 가야 되는 거고요. 컨텐츠를 간다는 의미들은 모든 메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빡세죠. 노가다죠. 하지만 노가다가 있어야 스토리보드도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만들 때 각각의 아이에 대한 디스크리션에 대한 게 있어야 스토리보드 나오잖아요. 그쵸? 디스크리션 보고 내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어떤 화면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벤치마킹에서요. 각각의 모든 메뉴가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준별로 뭔가 디스크리션 뭐예요? 벤치마킹이죠. 각각의 벤치마킹 우수 사례가 있어야지만 내가 화면 설계, 스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UI 디자인을 해보세요. 절대 모국 페이퍼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러면 그게 안 나오면 뭐가 문제가 뭐냐? 벤치마킹은요. 벤치마킹 그 결과를 갖고요. 클라이언트하고 3, 4일 날방 까면서 아이디어를 다 같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벤치마킹 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 목업이라는 그림을 놓고요. 클라이언트하고 날방 까면서 클라이언트가 이 화면 보고 생각하는 의견 주세요 하면서
거기 의견에 내 아이디어를 주면서 그 그림이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더 나오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프레토에 하나를 들으면 본인도 스타디하는 시간이거든요. 고객에 대한 것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뭔가 구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명확하게 A는 뭐뭐다라고 정의를 못 내는 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라는 거죠. 근데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그 신성 모형이라고 그러죠. 어떤 멘탈, 신성 모형 그걸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벤치마킹 갖고 딱 얘기 딱 놓잖아요. 클라이언트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아 저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맞아. 저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나와요. 그럼 벤치마킹 하잖아요. 뭐가 나올 수가 있냐? 클라이언트가 자기네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구사항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컨텐츠 소싱을 파악이 가능해요. 컨텐츠 소싱. 이 컨텐츠는 우리가 뭐해서 CEO가 줘야 되는데 CEO는 최근에 안 오는데 빨리 비서실에 빨리 미리 협조해야겠다. 컨텐츠 소싱이 어디 있는지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벤치마킹 하면서 컨텐츠가 클라이언트가 도와줘요. 이 컨텐츠는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 쪽에서 잘 소싱이 됐다. 컨텐츠 리스트 목록이 나와요. 미리미리 다시 말하면요. 아예가 결정된 다음에 컨텐츠 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 하면서 컨텐츠 수급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왜? 프린트 들어오면 잘 모르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우리가요. 어디가 컨텐츠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벤치마킹 갖고 이야기를 브레인스토밍 하면요. 클라이언트가 답을 줘요. 저건 어느 부서고 이건 어느 부서고 어느 컨텐츠 활용을 데리고 가고 컨텐츠 수급 리스트가 나오죠. 벤치마킹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큰 이슈가 있고 이슈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 큰 이슈가 발견이 돼요. 이슈 발견은 뭐예요? 이슈 목록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목록 리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사이트 분석했을 때는요, 보통 동종업계라든지 최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메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구조라든지 UI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기준으로 이때까지 하다가 지금 그 컨텐츠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보통 컨텐츠 중심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 분석을 통해서 많이 어떤 서비스가 이 사이트에 맞다 그런 거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끌어낸다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 좀 저한테는 약간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UI하고 디자인으로 끌어나가도 실제로는 그래서 초반에 한 부분들이 활용이 안 돼요. 그거는 명확히 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사이트 전략에 따라 UI 설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IA나 사이트 전략의 설계에 따라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A 아니냐 B 아니냐 고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UI나 디자인을 벤치마킹 하는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 컨텐츠 중심이잖아요. 컨텐츠 중심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모급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모급이 다 서비스예요. 이게 서비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례들이요. UI가 없어요. 아까 벤치마킹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요. UI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다 내용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페이지 있죠.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유용성이라는 게 있었죠. 유용성에 보면 기능적인 가치, 유의적인 가치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사용자는 우리 사이트에 어떤 의도로 갖고 사이트에 방문하게 될까? 사용자는 우리 사이트에서 뭘 얻고 싶어 할까? 어떤 걸 경험하고 싶어 할까?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 있잖아요. 어떤 경험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에 우리가 구성된 내용들 있죠. 내용들이요. 원고라 얘기할 수 있죠. 이 원고가 사용자들한테 과연 기능적으로, 유의적으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요. 그냥 내용을 담은 게 아니고요. 이 내용 속에서 과연 사용자들한테 이걸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유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각각의 페이지를 벤치마킹하면서 그거 갖고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페이지 하나에 이제 담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관광이라 예를 든다면